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첫 얼음이 얼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아직 가을이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 계절은 이미 겨울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선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1년 달력이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달라진 계절, 이 계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또 이 사진을 만날 계절이 다가왔군요. 스키장에서 이렇게 눈을 또 벌써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채롭습니다. 지금 바닥에 잔디 같은 데에 이렇게 좀 눈이 묻어있는 모습인데 양탄자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새벽에 찍은 사진인데요. 강원도 평창군 용평 스키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자 이 강원도 내 스키장들이 새벽 시간 제설기를 일제히 가동하면서 손님 맞이 채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반가운 곳 바로 이 스키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날 설악산 중청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강원 지역 곳곳의 수온주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추위가 반갑다는 듯 스키장에 인공 눈 만들기가 시작됐는데요. 인공 제설 작업은 물을 차가운 공중으로 분사해서 슬로프에 눈을 만드는 일입니다. 수온지가 0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공중에 뿌려진 눈송이가 연기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눈이 생기는데 이 눈이 또 많이 흩날리면 눈보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눈보라가 햇빛에 반짝이면서 더욱 신비로움을 더하는 모습 정말 환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인공 눈을 만드는 스키장의 제설 작업. 날씨가 이렇게 부쩍 추워지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하루 빨리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날씨가 변수인 탓에 스키장의 개장 시기는 유동적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원 지역에 위치한 스키장의 경우 강추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르면 9일부터 첫 슬로프 개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날 예정대로 개장한다면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8일가량 빨라지는 것인데요. 스키장마다 인공 눈 만들기뿐만 아니라 리프트와 안전시설 점검도 서두르면서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신다면 이 스키장에서 새하얀 세상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지만 강원도 산간 지역에선 이미 겨울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태백시와 양구군 등 산간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주요 도로마다 비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로 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함께 만났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좀 눈에 띄는 장면이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는 손을 잡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와는 이렇게 또 손을 안 잡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잡았겠죠? 잡기는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념 촬영을 위해서 원내대표들의 손을 잡아 이끄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 논의를 제기했는데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야 3당 원내대표들 모두 발언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초반부터 감지되곤 합니다. 지난달 1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열린 주례 회동이라 나름 협치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만나자마자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홍 원내대표가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고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정말 국회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여러 공방전이 있었다. 이렇게 입을 열었는데요.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평양 공동선언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했어야 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제왕적 수준을 넘어 거의 황제 폐하 수준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지만 결국 여야의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문 의장은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서 국회법 규정상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격주 오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살짝 예산안과 관련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예산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10시 3분에 시작된 연설은 35분간 이어졌습니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등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대목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석을 바라보면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눈맞춤을 시도하며 진정성을 호소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PPT 자료를 준비해서 좀 더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어머니를 모시고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부부로 이뤄진 4인 가족의 흑백 사진을 띄워놓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각 정책의 혜택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컬러로 돋보이게 함으로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맨 마지막 장면에는 커다란 태극기와 함께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는 세대와 정파를 초월해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 속에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 입장 때와는 다르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으로 향했는데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국정 운영에 협조를 구하고 산적한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한 협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특징은 경제와 평화 그리고 정의라는 세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가장 큰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시작, 선거 연령 하향이라고 하는 네모난 프레임 안에 이렇게 각 당의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프레임에 적힌 글자도 글자지만 복장이 상당히 이채롭죠? 그러게요. 지난달 31일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체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살벌한 문화제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 그리고 이정미 대표가 헬로윈 복장을 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은 모든 정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 정착을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3당 대표들 이날 열린 문화행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정치 토크쇼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축제죠. 이 헬로윈 데이를 기념하는 모자나 망토 등으로 분장을 하고 관람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일석이조를 노린 움직임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20대 국회 정기특위가 구성된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면서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리 선거제도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 이 두 거대 양당이 반응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선거구 개편의 당위성에도 현실은 녹록지는 않은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1인 시위와 온라인 행동 등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홍보전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신문 여기저기를 장식한 그 인물입니다. 네. 한유총 전북 지회장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사진이 정말 큰 관심을 끌었고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댓글을 양산하고 보도도 나왔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교육부와 소관공공, 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국감에는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김용임 전북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당국 그리고 사립유치원 측이 국감장에서 3자 대면을 한 건데요. 한유총 측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읍소에 나선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회계비리 문제는 제도 미비 탓이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국감도 마무리된 상황인데 올해는 유독 좀 눈에 띄는 소품들이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김용임 지회장도 이렇게 머리에 헤드램프를 쓰고 왔는데 네. 이건 왜 쓰고 나온 겁니까? 지금 표정을 보시면은 울상을 짓고 계셔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면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이 이를 두고 조롱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좀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 혼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후문인데요. 발언 때 선 김 지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던 중에 갑자기 불쌍한 유치원 선생님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울먹이면서 준비했던 헤드랜턴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말 불쌍하다. 월급도 못 주는 원장들이 많다. 아이들 30명을 돌보며 인건비도 못 받고 교사들의 봉급을 주고자 아파트도 자동차도 다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장이 전부 루이비통은 아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특히 새벽부터 마당에서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할 때 사용한다는 헤드랜턴을 머리에다 그 말을 하면서 이걸 쓰고 나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씁쓸함을 좀 낳았던 그런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립유치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감 다음 날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진을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또 예.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온통 검은색 복장입니다. 네. 이렇게 다 맞춰 입기로 하고 한 건이 나왔고 당시에 이날 이 모임도 비공개로 진행이 됐죠. 이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이날 열린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대부분 참석자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토론회장이 마치 상가집 같다 이렇게 기사를 뽑은 그런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앞서 한유총은 전국 시도 지부장에게 토론회 안내문을 보내면서 참석자들의 옷을 검은색으로 맞춰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장 입구에서 신원을 일일이 확인한 이후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만 입장시켰습니다. 2중 그리고 3중으로 신원 확인이 이뤄져 마치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거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리 유치원으로 몰리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의 일탈을 전체의 일탈로 치부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경기도의 한 유치원 설립자는 청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이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신을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서 억울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토론 끝에 나온 결론 역시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부 회계 시스템을 쓰라는 요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이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우려는 달리 이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결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토론회에서 이뤄진 간이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지금 추진되는 유치원 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폐원하고 싶다. 이렇게 답한 참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청의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입장을 내는 게 필요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죠. 네, 이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쌓인 게 많아서 그런 눈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그동안 살아온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까요? 그렇죠.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죠. 이춘식 어르신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구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징용 73년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번 이 대법원 판결이 5년 동안 미뤄지면서 소송 기간 판결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했던 4분 중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던 대법원의 재판 지연, 바로 재판 거래 의혹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들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인사를 수차례 만나 강제징용 소송의 제3고심 결과를 피해자 패소로 바꾸거나 소송 진행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5년간 미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봉쇄함으로써 지연 전략을 활용한 재판 거래가 절반쯤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이뤄진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이춘식 할아버지는 비애감이 되살아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서 13건의 강제징용 소송이 심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수년간 미뤄져 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로 왔습니다. 물폭탄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신발도 이렇게 비닐로 싸고 있고요. 여기가 어딘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물의 도시라고 하면은 표현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29일 촬영한 사진이고요. 장소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힘겹게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특히 물의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 강풍을 동반한 호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10년 만에 최악의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에 따른 안전 우려로 주요 교통수단인 수상버스의 운항이 중단됐고 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인 산마르코 광장이 전격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흘러들어온 바닷물 때문에 유적지 상당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치아는 작은 섬 118개가 400여 개의 다리로 연결된 대표적인 물의 도시입니다.
악천후가 빈번한 매년 늦가을과 초겨울에 조수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도심이 정기적으로 침수되기는 했는데 이번에 조수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해수면 위 156cm까지 급상승하면서 도심 75%가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마르코 대성당, 벽돌로 지어졌는데 벽돌의 특성상 바닷물에 잠기면 침수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부식되기 때문에 대리석 바닥을 비롯해서 황동 기둥 그리고 천장 모자이크까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높은 조수와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온 시로코로 불리는 강풍, 여기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이번 피해가 더 컸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주민과 관광객은 허리까지 오는 물살을 헤치고 이동해야만 했고 또 바구니로 물을 퍼내는 상점 주인의 모습까지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